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의 패턴이나 습관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 샤워를 한 다음에 7시경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출근길에 올라서 9시에 회사에 도착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12시경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오후 업무를 진행하다가 5시경이면 퇴근을 하게 되지요. 6시나 7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TV를 감상하다가 늦은 10시 또는 11시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습관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이와 같은 일상의 모습들은 영어에서 어떤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 대화 가운데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정하여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멋진 집을 하나 살 텐데,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64화는 지난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현재 시제와 관련되어진 표현들, 그리고 가정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게 가정을 하여 말하는 가정법 과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복습해보는 그 7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서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과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의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A와 B라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A가 What do you do? 라고 하였죠. B가 대답하기를 I go to school 이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두 문장을 해석하라고 하면 A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고요. B의 I go to school은 저는 학교에 갑니다. 저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시제는 현재 시제이죠. What do you do? I go to school. 둘 다 do 또는 go라는 동사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어의 현재 시제는 많은 경우 습관적으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abitually 라는 의미가 현재 시제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what do you do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라는 의미를 포함시키면 당신은 습관적으로 뭘 하십니까? 이 문장의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가 되지요. 그렇다면 I go to school도 마찬가지로 저는 학교에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habitually, 습관적으로 간다는 뜻이 되지요. 습관적으로 학교에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학생입니다. 그러므로 A 문장의 의미는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가 되겠고요. B의 경우는 뭡니까? 나는 습관적으로 학교에 가고 있으므로 나는 I am a student, 학생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에 사용된 현재 시제가 습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의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free time, 시간이 있을 때 what do you do? 무엇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므로 이 표현은 what is your hobby?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지요. 저는 학생입니다. I go to school 이지만 만일에 저는 대학생입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과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go to college. I go to college가 저는 대학생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과 다르게 반대로 가정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만일에 지금 백만장자라면 큰 집을 살 텐데 라는 표현은 현재 사실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문장이 바로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if 절 안에 사용된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에 백만장자라면 if
I am이 아니라 am 동사의 과거 써서 if I were a millionaire. 집을 살 텐데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will 조동사를 써야 되지만 이것도 역시 과거형으로 바꾸어서 I would buy a big hous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즉,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buy a big house. 이 말은 나는 백만장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큰 집을 사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I am not a millionaire, so I will not buy a big house.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정해 볼 수도 있어요. 만일에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우리에게 날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만일에 가정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If I have가 과거 동사가 되므로 had가 되죠. 그래서 if I had wings,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날아갈 수 있다 can 동사가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If I had wings, I could fly to you. 이게 바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말하는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if절과 주절의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여 말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마음이 워낙 완고한 상태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5장 46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about me.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about me 라고 하시지요. if절 다음에 동사가 believed라는 과거인 것을 보면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사실과 반대입니다. 즉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would believe me, will 동사의 과거형이 등장했죠. 역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You would believe me는 실제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를 현실과 맞게 옮겨서 말을 하자면 You do not believe Moses, so you will not believe me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모세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성경의 말씀이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받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64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